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늘 그렇듯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시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뭔지,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구조를 본 다음에 시험의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1차에서도 다 배웠듯이 우리 보험계약법 자동차 보험 하면서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어떤 종합 자동차 보험의 담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그래도 계약법에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습니다 라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를.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크게는 우리 신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신체 손해가 있고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체에 대한 손해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타인의 신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렇죠? 타인이 다친 경우와 그다음 내가 다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와 그다음에 내 재물, 내 차가 다친 경우, 내 차가 고장난 경우, 부서진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 이제 신체에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담보다 해서 대인 배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되실까요? 그래서 이 대인 배상은 1과 2가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한마디로 대인 배상은 뭘까요? 대인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그럼 우리 1차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책임보험 하면 무조건 삼각형을 그리세요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1차를 다 하고 오셨는데 그냥 늘 하듯이 A로 할게요. 그럼 자, A씨가 있는데 A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피해자의 손해가 100이라고 한다면 A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100을 배상할 책임이 법률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를? 100을 배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A는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A가 가입한 것, 피보험자로서 가입한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인 A씨에게 그 재산상의 손해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보상. 이것이 뭐였다? 이것이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되시겠죠? 그래서 이 많은 책임보험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이다.
우리 책임보험의 아이덴티티, 책임보험의 종류는 뭘로 결정이 나요? 사실은 이걸로 결정이 납니다. 어떠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가.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배상 책임이죠. 그렇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하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이다. 그럼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니까 대인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영역은 어디예요?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의 영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량 손해사정사의 영역은 이 재물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손해사정사라면, 자동차를 다루는 손해사정사라면 이 둘이 엮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험은 이거를 물어봐요. 당연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람도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차량 손해사정사니까 이것만 배웠어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반쪽짜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쪽짜리.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굳이 안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사실은 결론이 이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자, 그래서 대인배상 1, 2로 나누는데 왜 그러면 대인배상을 1, 2로 굳이 나누느냐, 이런 거죠. 사실 자동차 사고는 사회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빈도수가 높아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대인배상이에요. 사람이 다쳤을 때입니다. 즉 차가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다쳤을 때에 어때요? 사람이 차랑 부딪혔을 때의 사람의 손상 정도는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의 심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손해가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해야 되죠. 우리 손해 빈도심도 매트릭스 그렸었잖아요. 빈도심 1차에서 빈도심도 매트릭스 그렸죠. 그래서 여기가 빈도고 여기가 심도면 이 부분은 이제 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가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심도, 손해액이 크니까 빈도가 낮은 구간에서 심도가 높은 것은 보험으로 커버를 한다. 보험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은 회피였죠.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간다. 되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의 원리, 손해사정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자동차와 사람 간의 사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인 보험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일반 보험 시장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일명 자배법을 정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자배법에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라,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료 얼마로 할 거냐가 이제 문제예요. 국가 주도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얼마로 할 거냐, 누구에게나 들게 해놨는데 그럼 보험료를 얼마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보험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보험 경영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얼만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은 사실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무한정이라기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툭 치는 정도였다와
툭 치는 정도였다와 아니면은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이도 젊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이도 젊으면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을 할 때에 보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소득 상실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세인데 지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50% 장애가 생겼어요. 50%율의 장애율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50%를 난 잃었다 라고 봐요. 언제까지? 영구 장애다라고 한다면 평생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보통 우리 이제 65세를 지금 정년으로 잡고 있죠. 그렇죠? 사회적 정년으로 잡고 있죠. 그럼 나는 앞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 매달 월급의 50%를 상실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상해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상금이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한 그렇게 첫 번째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보험료 일괄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까지 담보할 거야? 이것이 임의 보험이다. 그냥 보험의 시장에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소비자들이 나는 좀 내 자동차 값은 굉장히 비싸.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나는 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운전 잘 못해서. 그러면 좀 보험료를 나는 높게 내고라도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운전 잘해. 운전 잘하니까 높은 한도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만 날 거야. 그러니까 한 최소한의 담보만 들어야 되겠다. 최소한의 금액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니즈들이 다 다른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해버리면 이것을 하나로 이 시장 경제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취지가 뭐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회법을 통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는 사람을 쳤을 때 사람의 신체가 훼손이 됐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정도 보장은 받게 해줘야지. 특히나 사람은 다치면 어때요?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물건이 다쳤다. 손괴가 되면 물론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어떤 손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사람은 사실은 크게 다쳤어요. 그렇죠? 부러졌습니다. 피나요. 응급이죠. 바로바로 수술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배상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받도록 되어 있죠. 물론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것도 직접 청구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제도였죠. 어찌됐든 이러한 대인 사고에서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신속한 보상, 신속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의무로 가입하게 해놓고 최소한 이 정도 보장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주고 가입을 하고 더 담보하고 싶다면 더 가입을 해 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이 바로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은 뭐가 있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무슨 법을 따라요? 자배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죠. 우리가 그렸던 이 구조에서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바로 자배법상의 책임입니다. 자배법. 우리 1차에서 배웠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 책임입니다. 이 책임. 그렇죠? 그럼 대인배상 2는 이제 뭘까요? 대인배상 2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고 너네가 만약에 불안하면 보험료를 더 주고 이제 보험회사에 또 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2는 이제 임의 보험입니다. 임의적으로 드는 보험이고요. 무슨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무보험이고 기초보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보험. 기본적으로 드는 보험이니까. 그러면 기초보험에서 즉 기초보험의 한도까지 일단 보상을 한 다음에 그것에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대인배상 2에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보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내실 수 있다면 굉장히 1차에서 공부를 열심히 깊게 하신 건데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책임이 자배법상 책임만 있을까요? 여러 책임이 있겠죠. 여러 책임. 그렇죠. 그 여러 법적 책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차에서 배웠을 때도 그냥 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배법상의 그런 의무적인 책임을 대인배상 1에서 해주는 거고 그것을 초과한 나머지 법률상의 배상 책임들을 대인배상 2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겁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 되시겠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배상 책임의 형태고요. 배상 책임의 형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물로 그대로 가볼까요? 재물 타인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리 사람이 다쳤으면 대인 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근데 재물은 대물 배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대물배상입니다. 자, 이 대물배상은 1, 2로 나뉘느냐? 1, 2로 나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우리가 1, 2로 나눴던 이유는 뭐예요? 아까부터 보면 사람과 자동차 간의 사고는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기 때문에 즉 자동차와 사람 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대물배상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의무보험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면 될까요? 무슨 책임을?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여기서는 그냥 지는 겁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은 어떤 배상 책임이냐면 보통은 민법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민법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용하는 민법. 그 민법상의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주로. 되시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요. 다만 가입을 함에 있어서 의무보험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2천만 원 의무 가입 2천만 원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세요. 그 취지가 대인배상 1, 2로 나뉘었던 취지는 자동차와 사람 간의 사고기 때문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물배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물배상 하나 놓고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데 대물배상도 사실은 우리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는데 자동차 사고 수도 해마다 증가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실은 재물에 대한 사고도 일정 수준 보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니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가입하도록 하자라고 조항을 추가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항을 추가를 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붙었어요. 이게 붙은 겁니다. 다만 이것처럼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굉장히 특수한 관계들이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대물배상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법률상 배상 책임을 해놓고 다만 요즘에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2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두자라는 조항을 넣은 거죠. 법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대물배상에 대한 구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라고 담보를 하고요. 우리 대물배상에서는 담보를 하고 다만 의무적으로 이제 2천만 원까지의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고요. 이거 아시면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아시면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본인으로 가볼까요? 본인은 쉽습니다. 본인은 쉬워요. 본인은 이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 차가 손해가 난 거죠. 한마디로. 차랑 부딪혔는데 내 차가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내 차가 손해가 났다. 그래서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우리 뭐 줄여서 실무에서는 자차라고 많이 하시죠. 자차.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신체는 어떨까요? 신체도 내가 다쳤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자손이라고 해요.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손.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신체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담보 이름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예요. 신체 담보 중에. 자, 이거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보차가 저런 거구나만 아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였죠. A씨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씨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손해가 100입니다. 손해가 100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피해자에게 100을 해줘야 됩니다. 100을. 그렇죠? 자, 그런데 A가 보험에 안 들어져 있어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A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A가 무능력하고 무성실하고 예를 들면 보상을 못 받아요. 계속 배상을 못 받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한정없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피해자도 자기가 자동차가 있어서 자기가 보험을 가입을 해놨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신체 사고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든 보험에서 지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든 보험에서 내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손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보험회사가 있으면 이 A가 든 보험회사의 대물배상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지금. 이 보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것이 자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FM적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뭐냐면 사실 대물배상과 자손은 보험금을 쉽게 말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급 기준이 달라요. 지급 기준이. 대물배상은 일반적인 배상 책임의 원리나 식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자손은 조금 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든 어떤 상해보험 같은 그렇죠? 그런 성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완벽히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똑같은 것은 뭐냐면 대물배상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 기준은 똑같습니다. 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원래 보험회사 상대편의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상대편의 보험회사의 대물배상에서 내가 손해의 100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이 없어요. 즉 무보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차 상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무보차 상해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말 그대로 무보험 상태에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보험회사로부터 일단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사실 책임은 얘가 다 있잖아요. 구상이란 걸 하죠. 우리 구상. 1차에서 배웠던 대위권 행사. 원래는 보세요. 피해자가 A에게 대위권입니다. 대위권 행사예요. 구상이 대위권 행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는 어때요? A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해자가 A에게 손해 100에 대해서 얼마? 100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A에게. 그렇죠? 근데 지금 피해자는 자기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서 100을 받았어요. 그런데 A에게도 받아버리면 이중이 되게 되니까 대위권이 행사가 돼서 보험자가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너 내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구상. 우리 실무에서는 구상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구상이라고. 되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상 신체의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차 보험 전체에 대한 구조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것들 약간 그림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이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물, 그래서 대물 배상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또 구조 원리들 한번 볼 거고, 그것을 비롯해서 탄생이 되는 우리 차량 손사 자동차 보험의 시험의 어떤 구조 원리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